네, 이제 1차 부등식은 끝났고요.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부등식은 이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2 차일 때, 네, 그때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이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2차 함수로 생각해서 풉니다. 2차 함수로 생각해서 범위를 구하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2차 함수를 사용해서 범위를 구하는지 뒤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이차 함수에 연관시켜서 이 문제를 푸냐, 범위를 구하냐 생각해 볼 건데요. 이제 앞선 단원에서 저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이때는 이 a가 양수겠죠? 이게 0이다라고 만드는 x값은 지금 x축과의 교점이에요. 그죠? 교점이고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 y는 0을 만드는 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지금 가장자리 값 가장자리는 어떻게 돼요?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게 되죠. 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 값 그러면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지금 x축 아래에 있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이 2차 식을 2차 함수로 그려요. 2차 식을 2차 함수로 그리고요. 2차 함수로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이 2차 식이 0보다 큰 쪽이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2차 식이 0보다 작은 쪽이다. 라는 걸 생각해서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만약에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 즉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 왼쪽에 x축과의 교점, 이 점을 만약에 -1 그리고 오른쪽을 3 이라고 한다면 지금 0보다 큰 범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x가 -1 보다 작고 x가 3 보다 큰 이 두 가지 범위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범위값을 구해 주면 되고 그리고 0 보다 작은 범위는 x가 -1과 3 사이인 이 경우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을 때는 어떻다고요? y가 0 보다 작은 즉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위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그대로 두면 이 2차 식이 0보다 큰 범위는 지금 이 범위죠. 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고요. 만약에 0보다 작은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바깥쪽 가장자리 값들이죠. 그러면 x가 알파보단 작고 베타보단 큰 쪽이 이 식이 0보다 작은 쪽이에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지금 나와 있죠?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딘가요? 크거나 같은 쪽은 이쪽이랑 이쪽과 이쪽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죠? 이 등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 작은 쪽은 어딘가요? 작은 쪽은 x축 아래에 있는 쪽, 이쪽이죠? 이쪽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등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3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그려서 그 범위를 구해내면 되는데요. 근데 이 2차 함수가 아까까지 계속 그렸던 것처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x축 위에 붕 떠서 교점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 값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를 배워볼 건데, 첫 번째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x축과 교점이 두 개다. 즉 c가 있을 때 이렇게 y예요. 는 0 했을 때 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즉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뭐 자연스럽게 이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은 바깥쪽 가장자리 값이 되겠고요. 0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사이 쪽 사이 값이 되겠죠. 이걸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건 최고차항이 0보다 클 때고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쵸? 이게 1번이죠. 0보다 큰 쪽은 지금 오히려 이 사이 값이겠죠?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은 이 가장자리 값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x축과의 교점을 경계로 나눠서 어디가 0보다 크고 어디가 이 함수값이 0보다 작은지를 생각해서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인 중근을 가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근을 가질 때, 즉 교점이 이렇게 하나일 때, 아이고, 다시 그려볼게요. 이럴 땐 어떡하냐? 이게 만약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면은, 만약에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큰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큰 값은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값이죠. 위에 있는 값인데 지금 함수가 한 점을 빼고 모든 점이 다 x축 위에 있어요. x축보다 커요. 그쵸? 한 점이 어디예요? 이 중근이죠. 이 중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때는 이 x가 알파일 때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세 번째,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를 구하래요. 그런데 지금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지금 이 함수값이 0이 되는가 이 알파인 값밖에 없죠. 그래서 x는 알파다라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최고창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음수일 때도 각각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 함수 값이 0보다 큰 쪽은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이 교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두 번째, 이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x가 알파일 때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함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요. 작을 때는 x는 알파일 때를 빼고 모든 실수죠. 마지막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x는 알파를 포함해서 모든 실수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각각의 범위를 해석해 주는 게 이 2차 부등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지금 이 이차 함수가 x축 위에 붕 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을 때를 생각해 볼 건데 근데 첫 번째 이차 함수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는요. 0보다 클 때는 지금 모든 함수값이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x는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지금 모든 게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다로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작은 값이 지금 없죠. 다 0보다 크니까 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지금 작거나 같은 값도 없잖아요. 무조건 다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 최고창이 양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창이 음수일 때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우리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0보다 큰 쪽이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등호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 0보다 작으니까요. 해가 없다 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요. 지금 모든 식이 다 모든 함수값이 다 0보다 작죠? 그래서 모든 실수다 해가 모든 실수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지금 이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의 범위는 지금 모든 실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와 연관시켜서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문제는 fx가 지금 gx보다 작은 곧 gx가 fx보다 큰 값의 x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 fx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fx고요. 이게 fx고 gx는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게 gx예요. 그러면 fx와 gx를 비교했을 때 지금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딘가요? fx가 gx보다 아래에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죠. 그쵸?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0 보다는 크고 이 교점인 3 보다는 작은 그 범위죠. 그래서 이 범위는 0 보다는 크고 3 보다는 작다라고 풀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fx, gx가 0 보다 클 때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fx가 0 보다 크고 gx가 0 보다 클 때, 혹은 fx가 0 보다 작고 gx도 0 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fx도 0 보다 크고 gx도 0 보다 큰 값인, fx가 0 보다 큰 값은 지금 이쪽이고요. 이건 gx네요. gx고 fx가 0 보다 큰 값은 이쪽이겠죠. 이쪽일 거고, 그리고 gx도 0 보다 큰 값은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개가 지금 겹치는 구간은 어딘가요?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은 지금 이 범위가 되겠죠? 여기가 겹치죠, 이렇게. 그죠? 겹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때는 x가 2 보다는 크고 4 보다는 작은 범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fx도 0 보다 작고 gx도 0 보다 작은 범위는, fx가 0 보다 작은 범위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gx가 0 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니까 지금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큰 범위는 x가 2 보다는 크고 4 보다는 작은 이 범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2차 분식식 풀어볼 텐데요. 1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f 예, 네, 본격적으로 2차 분식식을 풀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을 정리해 줘야겠죠? 그러면 한쪽으로 좌변으로 다 몰아주면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이 식을 fx라고 두고요. 이 fx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x축과의 교점이 즉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와 3일 거고 최고차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보다 큰 쪽은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죠. 그래서 x값의 범위는 2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큰 값이다 라고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차항이 지금 음수인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되고 마이너스 곱해줬으니까 지금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8의 제곱이 될 거고 지금 이거를 마찬가지로 fx라고 두고 2차 함수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최고차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 접점이 8이 되겠죠? 8이 되고 이게 0보다 큰 값을 구하니까 어딘가요? 8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8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테니까 답은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마찬가지로 fx라고 두면은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 써주면 d는 25 마이너스 4ac니까 36인데 이건 마이너스 11이죠. 0보다 작네요. 즉
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 x축 위로 붕 뜬 이런 꼴이 되겠죠. 이런 꼴이 되는데 이게 fx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래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지금 모든 값들이 다 0보다 크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차 부등식인데 절대값 비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푸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 절대값의 범위를 나눠줍니다. 절대값의 범위를 나눠주면 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값 x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와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각각 생각해 주는데, 자,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거를 이차함수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1이고 3일 거고요. 0은 어디 있나요? 0이 여기 있죠. 여기 있을 테니까 지금 이게 0보다 작은 범위래요. 그럼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니까 이때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고요. 모든 값이 지금 0보다 클 때니까 곧 이 조건에서는 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이게 0보다 작을 때죠.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딘가요? 이 범위죠. 네, 이 범위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0보다 더 작으니까 이 조건 아래에서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은 결국 x 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대값 x를 t로 치환하면 x제곱은 t가 되겠죠?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지금 문제가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는 절대값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t로 치환해 준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t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쵸? 이렇게 되겠고, 이 범위는 t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예요. 그러면 절대값 x가 곧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니까, 그러면 이 범위는 지금 수직선 위에 그렸을 때 0이 있으면 이 범위겠죠. 요 범위가 되겠죠. 요 범위가 되기 때문에 곧 x는 이라고 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절대값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는 거는 원점과의 거리가 1보다는 커야 되고, 그쵸?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 문제 2번 풀어볼 건데, 2번은 아까 1번 풀었던 것 중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풀 건데, 그럼 이 식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t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t의 값의 범위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겠고, 그죠? 작거나 같겠고,
1보다는 클 거예요. 근데 t가 뭐예요? t가 절대값이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이 t의 값의 범위는 안 될 거고요. 곧 절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만 구하면 됩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는 그렇게 했을 때 1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큰 범위죠. 그래서 이 값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3번도 이어서 풀어볼게요. 3번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범위를 나눠야 되고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로 그냥 그대로 나올 때, 즉 x가 1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 0이고 5고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 범위가 될 거예요. 근데 x가 1보다 클 때잖아요. x가 1보다 클 때니까 결국에는 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값, 이 첫 번째 조건에서의 범위고요. 두 번째는 x-1이 0보다 작을 때, 즉 절대값 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올 때, 즉 x가 1보다 작을 때, 이 경우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1이 아니고 3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을 때, 즉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의 곱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3, 2고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0보다 작을 때는 2범이죠? 2범이고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예요. 작을 때니까 결국에 범위는 2범위가 되겠죠. 그쵸? 요 범위가 될 거예요. 요 범위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죠? 1보다는 작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네, 다음은 활용 문제인데요. 땅에다가 길을 내고 남은 부분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때 길의 최대폭을 구하는 건데 길의 폭을 x라고 할게요. x라고 하면은 원래 전체 땅 넓이는 600제곱미터였죠. 아니면 좀 생략하고 여기에서 길, 이 길의 넓이를 일단 빼줘요. 색깔로 주면 이 길의 넓이를 일단 빼줘요. 빼주고 그러면 이 길의 넓이는 30x죠. 빼주고 그리고 이 길의 넓이를 또 빼줘요. 이 길의 넓이 빼주면 이 길이는 20x죠. 20x 빼줘요. 그런 다음에 지금 두 번 빠진 데가 있죠. 원래 한 번만 빼야 되는데 어디에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두 번 빠졌죠. 이 부분의 넓이는 x제곱이죠. 그래서 두 번 빠졌는데 두 번 빠졌으니까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원의 넓이가 될 거예요. 넓이가 되고 이거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이죠. 이게 20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마저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함수를 그려주면 함수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죠, 함수는. 이렇게 되고 이게 0 보다 큰 범위는 가장자리죠. 가장자리니까 x가 10 보다는 크거나 같고 40 보다는 x가 10 보다는 작거나 같고 40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전체 땅의 가로가 30 미터니까 x가 40 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x가 10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때 최대값의 값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길의 최대폭은 10 이다라고 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부등식의 해가 -3 보다는 크고 4 보다는 작다 사이값이 같죠. 근데 어떤 함수의 값이 -3 보다 크고 4 보다 작다는 사이값을 가지려면 지금 경우가 그래프가 이렇게 1 번, 2번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0 보다 큰 값이 사이값을 가지려면 2번 경우겠죠. 즉 A가 0 보다 큰 게 아니라 0 보다 작다. 최고 차의 개수가 0 보다 작다라는 단수를 하나 일단 가져가 줘야 되고요. 그럼 A는 0 보다 작다를 생각해 주면 지금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적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 주면 이렇게 되고요. 즉 B가 -A고 C가 -12A라서 AX 제곱 BX 플러스 C는 어떻게 적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이게 0 보다 크다.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텐데 A가 0 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4 보다는 크고 3 보다는 작다가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식과 이 식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가운데에 있는 x의 부호가 다르죠. x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이 두 식이 이 첫 번째 식 x 자리에 -x를 넣으면 이 두 번째 식이 되겠죠. 즉 y축 대칭의 식이라는 건데 이 식은 곧 x 자리에 -x 넣으면 이 식이 된다. 그러면은 해의 값에도 x 대신에 -x를 이렇게 넣으면 그쵸? 그러면 이 y축 대칭한 이 부등식의 해가 될 거고요. 이건 풀어주면 -4 보다는 크고 3 보다는 작다니까 이런 식으로도 푸셔도 됩니다. 네. 근데 만약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1 번처럼 풀면 되고요. '아 2 번이 좀 와닿는다.' 하면 2 번처럼 풀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이 0 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0 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x축 기준으로 위에 붕 떠 있어야겠죠. 붕 떠 있다는 거는 판별식 D가 그거 전에 일단 최고차항 A 플러스 인데 이게 0 보다는 커야겠죠? 그쵸? 0 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 D가 지금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2인데 이게 0 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야 붕 뜨니까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범위는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x는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식의 범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풀어볼 텐데요. 네,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1번 해를 갖도록 하는 a까지 범위를 구한대요. 지금 최고차항이 a라고 지금 미정계수로 나와 있어서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나눌게요. A가 0일 수는 없겠죠.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일 수도 없고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두 개로 나눌 건데 A가 0보다 크면은 이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거나 내 판별식에 따라서 이렇게 접하거나 그죠? 붕 떠 있거나 그쵸?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면 지금 판별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해는 무조건 존재하죠. 첫 번째는 이렇게 존재할 거고 이렇게 존재하고 이때도 이 접점 빼고 다 존재하고 이때는 모든 실수가 다 해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무조건 해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작을 때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경우가 이런 경우, 이렇게 접하는 경우 혹은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음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경우는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안 되죠. 0보다 큰 거니까 이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 4-a제곱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은 4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거예요, a는. 근데 a가 0보다 작다면서요. 곧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그래서 해는 a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와 0 사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x값의 범위죠. 해가 존재하면 안 된대요. 존재하지 않는 거는 지금 이 6가지 경우의 그래프를 제가 다 그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지금 요 경우랑 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해가 존재하지 않죠. 곧 A가 0보다 작고요.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 D가 지금 4-a제곱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은 4보다는 커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커야 되는데 이때 지금 조건이 a가 0보다 작을 때니까 곧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x값의 범위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라고 해주시면 아니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의 어떤 조건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값에서 지금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항상 성립해야 되고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부등식이죠. 그러면 평면 위에 0이랑 3을 찍어주고요. 이제 이 2차 부등식의 2차 함수는 최고 차항의 양수니까 아르르볼록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쵸?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0과 3 사이에서 항상 모든 x값이 0보다 x값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x에 0을 넣었을 때도 음수, 3을 넣었을 때도 음수가 나오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네. 그럼 무조건 이 범위 안에서는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3일 때가 더 크고 0일 때가 작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면서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되겠죠? 음. 그리고 이렇게 값이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서 그죠?
모든 함수값이 0과 x가 0과 3 사이에서는 다 0보다 작거나 같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 이거를 fx라고 할 때 f0을 넣은 것도 0보다 작거나 같고, 그쵸? f에 3 넣은 것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제한된 범위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서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x에 0을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고, 그리고 3을 넣었을 때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a는 첫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두 번째 경우는 계산이 좀 필요하네요.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과 0 사이네요. 그러면 이 두 개 값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겹치는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3보다는 크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